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올 한 해 IT 분야의 핫한 이슈를 뽑으라면 폴더블 폰, 그 중에서도 클램쉘 폼팩터의 폴더블 폰이 될 거예요. 각각의 제조사들이 이 클램쉘 폼팩터의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 전쟁 속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됩니다. 올해 상반기 그 첫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토로라 레이저의 V폰이야, 아니면 혁신의 아이콘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먼저 갤럭시 Z 플립 메인 디스플레이 6.7인치 플렉스 디스플레이 1080, 1920 해상도에 22:9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는요 6.2인치 플라스틱 OLED 2142, 876 해상도 21:9 비율이에요. 두 모델 모두 이 컨셉은 똑같아요. 펼치면 넓게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폴더블이 아니라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폴더블입니다. 단 세부적인 디자인은 각각 제조사들의 고유의 특성이 반영이 됐어요. 먼저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은 삼성이 S10 시리즈 때부터 쭉 밀고 있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좌우, 상하단 베젤은 정확히 똑같고 딱 펼치면 직사각형의 형태여서 깔끔하고 반듯한 느낌을 줍니다. 갤럭시 폴드 1세대 때 그 두꺼운 베젤 부분, 특히 카메라 베젤 부분이 화면 아래로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거슬린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갤럭시 Z 플립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 모습이죠.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 모두 화면으로 가득 채우는 이 홀 디스플레이가 유행인 것과 달리 이 레이저는 노치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아마 이 이유가 레이저 V3를 연상시킬 수 있게끔 디자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과거 모습 그대로 약간 상하단이 라운드 모양으로 띄고 있고요. 모토로라 레이저의 상징인 하단에 턱이 있습니다. 후면은 도트 문양을 넣은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모토로라 레이저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은 4:3이고요. 600, 800 해상도. 레이저 커버 디스플레이는 터치가 지원이 돼요. 화면 밝기 조정을 하거나 메시지 확인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반면 갤럭시 Z 플립은 그냥 알림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인치 디스플레이로 레이저처럼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조그맣게 카메라 옆에 위치해 있어요. 갤럭시 폴드 1세대 때처럼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간단한 알림들,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나 시간 확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갤럭시 Z 플립의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도가 약간 아쉽긴 하죠. 간단한 터치 제어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단가를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양! 갤럭시 Z 플립의 사양은요 스냅드래곤 855, 램은 12기가, 스토리지 512기가, 램은 8기가, 스토리지 256기가 이렇게 두 가지 사양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배터리는 3300mAh,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10을 탑재하고 있고요. LTE 모델로 출시합니다.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터리는 두 개가 탑재가 되는데 두 개 모두 합산한 용량이 3300mAh인 거고요. 프로세서는 작년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갤럭시 S10과 노트 10에 들어갔던 프로세서입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V4의 사양은요 스냅드래곤 710, 램은 6기가, 스토리지 128기가, 배터리는 2510mAh에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이 레이저도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아쉬운 스펙이죠. 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양에도 레트로를 아무래도 이 모토로라 V3를 재해석해서 클램쉘 폼팩터로 만드는 데만 약간 비중을 둔 것 같죠? 다음으로 카메라를 살펴볼게요. 모토로라 레이저 V4는요 후면 싱글 카메라로 되어 있어요. 1600만 화소 카메라, 전면은 5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4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전면은 1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로 되어 있고요. 후면은 이 듀얼 카메라는 확실한데 스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합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여요. 아무래도 단가를 고려한다면 아마 12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단 S20 플러스와 S20 일반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센서 크기를 더 키운 12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순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언팩 행사에서 폴드만큼, 아니 어쩌면 폴드보다 더 S20 울트라 모델이 삼성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1억 800만 화소까지 들어간다면 스포트라이트가 겹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은 피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OIS 2배 광학줌, 4K 60프레임과 8K 비디오 녹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모토로라 레이저는 약 175만 원이고요.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은 약 $1000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1000를 이 폴더블폰 구매 가격의 심리적 한계선이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선 이 $1000 전후로 가격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경쟁작인 모토로라 레이저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나오겠죠? 정말 이 가격대로 나온다면 저는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네요. 올해 클램쉘 폼팩터의 주요 모델이 이 모토로라 레이저 V4와 갤럭시 Z 플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토로라가 견제가 되겠죠. 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따라서 삼성은 이 모토로라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결정타를 딱 넣을 예정입니다. 바로 이 폴더블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디스플레이와 힌지 부분에. 일단 이 힌지 부분은 모토로라 레이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힌지가 양옆에 있어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히 잡아주고요. 내부 디스플레이가 반듯하게 접히는 게 아니라 말려 들어가는 형태로 접혀서 외부 프레임은 평평하게 접힐 수 있는 힌지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갤럭시 폴드 1세대 때처럼 접었을 때 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 접힐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삼성은 이번에 이렇게 완벽히 접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이드 어웨이 힌지 기술을 적용합니다. 일명 눈에 안 보이는 힌지예요. 본체를 펼치면 본체가 힌지를 감싸서 힌지가 아예 보이지 않는 기술입니다. 모토로라는 비스듬히 구부렸을 때 힌지 사이에 틈이 생겨서 추후에 사용했을 때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도 있는데 갤럭시 Z 플립은 그런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힌지 결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완을 한 모습이네요. 실제 유출 사진에서 화면에 주름이 안 보이는 이유기도 하죠. 갤럭시 폴드 1세대 때 사용했던 기존의 폴리이미드 필름이 아니라 초박막 유리덮개인 UTG를 사용합니다. 이 UTG는 폴리이미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화면이 더 팽팽해져서 주름이 줄어들고요. 스크래치나 잦은 굽힘과 펼침에도 내구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레이저는 기존의 폴리이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이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초박막 유리덮개 위로 플라스틱을 한 번 더 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받게 돼도 실제 디스플레이에 타격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에 타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신경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이유, 갤럭시 폴드 1세대 때 워낙 주름이 계속 된다, 디스플레이 결함이 계속 나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입싹 아무 말도 안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폴더블폰을 만드는 제조사들이 디스플레이에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더 강화해서 격차를 더더욱 벌리려는 전략이에요. 모토로라 레이저는 일단 공개는 했지만 공식 출시 일정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유를 업계에서는 이 모토로라 레이저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던 BOE 디스플레이가 기술적인 결함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해서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BOE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은 화웨이 메이트 X도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접지 말라는 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봉고 솟아오른다는 등등의 문제를 겪은 바 있죠. 현재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디스플레이 뿐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 디스플레이 내구성을 더더욱 강화해서 폴더블 폰 독주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은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폴더블 폰 예상 규모량을 약 6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은 무려 500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당차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주 진짜 욕심쟁이에요. S20로 아이폰 11 잡고 또 갤럭시 Z 플립으로 모토로라 레이저도 잡고 그냥 너 다 해라. 오늘 이렇게 클램쉘 폼팩터의 주요 모델이 될 이 모토로라 레이저와 갤럭시 Z 플립을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인지도,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갤럭시 Z 플립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솔직히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댓글로 마구마구 다양하게 소통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